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이슨의 진료 기록을 움켜쥔 채 하버드 교육대학원 연구실을 서성이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0년간 자폐 아동의 언어 교육을 연구해온 제가 마주한 가장 큰 위기였죠. 불안과 의심이 가슴을 조여오며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연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7년간 진행해온 자폐 아동 언어 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제 핵심 연구 대상이었던 제이슨이 또다시 자해 행동을 보였다는 소식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새로운 측면의 발견,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마이클 앤더슨 교수입니다. 20년간의 특수교육 연구 경험을 거쳐 현재 자폐 아동 언어 교육 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제가 이번 연구를 시작하면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새로운 언어 교육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당연히 영어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세계 공용어이자 가장 보편적인 언어인 영어는 교육계에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어가 가장 효과적인 교육 언어로 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자폐 아동들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알파벳 기반의 교육이 오히려 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 한켠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논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글과 뇌 가소성의 상관관계 연구. 이 논문은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제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체계성이 자폐 아동의 언어 습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설은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평소 교육심리학을 연구하던 제가 한글이라는 전혀 다른 문자 체계에 매료되어 갔고 그 과정에서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한글 창제 철학이 현대 교육심리학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발견을 주변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앤더슨, 당신 미쳤소? 자폐 아동에게 외국어를, 그것도 동양의 문자를 가르치자고? 교육대학원 위원회에서 던져진 이 질문은 저의 연구 경력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새로운 도전은 수많은 의심과 반대에 부딪혔지만 한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수록 더욱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점점 더 깊은 충격에 빠져들었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가진 과학적 원리,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성, 그리고 시각적 구조가 주는 직관성까지. 마치 현대 교육심리학의 모든 원리가 600년 전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철학에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그의 생각은 마치 현대 특수교육이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철학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교육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견들이 쌓여갈수록 주변의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앤더슨이 이상한 데 빠졌다며 수군거렸고 연구지원금 삭감이라는 위협도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연구 프로그램에서 철회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이슨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연구실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교수님, 제이슨이 처음으로 글자에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실험적으로 보여준 한글 기초 학습 자료를 보고 제이슨이 처음으로 자발적인 호기심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희망이었습니다. 알파벳을 배울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보이던 제이슨이 한글의 기하학적 패턴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즐겁게 문자를 익혀가는 모습은 제가 20년간 찾아온 해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도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대학원위원회는 제 연구 방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부정하고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문자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죠. 심지어 일부 위원들은 저의 연구가 미국 교육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캠퍼스의 붉은 벽돌 건물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5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동양의 문자를 연구한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저로서는 이 연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제 안에서는 더 큰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닌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보편성이 자폐 아동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세종대왕의 교육 철학이 현대 특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죠. 연구를 거듭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간의 발성 기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만든 음성학적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체계성은 자폐 아동들이 언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연구의 타당성을 증명해야 했고, 그것도 세계 최고의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연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의 구조를 분석하는 작은 실험이었는데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자폐 아동들의 뇌 활성화 패턴을 관찰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슨을 비롯한 연구 참여 아동들의 뇌 영상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알파벳을 학습할 때와 비교하여 한글을 접할 때 그들의 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각 처리 영역과 언어 중추가 훨씬 더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관찰되었죠. 마치 수백 년 전 세종대왕이 설계한 문자가 현대 신경과학의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진전될수록 저를 향한 의심의 시선도 깊어졌습니다. 앤더슨이 동양 문화에 지나치게 심취했다. 그의 연구는 더 이상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들이 교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동료들은 제가 미국의 교육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이슨의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에는 짧은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이슨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문자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글로 말이죠.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연필을 잡는 것조차 거부하던 제이슨이 한글의 기하학적 도형들을 차분히 따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평화로운 표정이 깃들어 있었죠. 자의 행동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제이슨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이 한글을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일종의 시각적 퍼즐처럼 받아들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글자를 만드는 과정이 그들에게는 흥미로운 게임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교육대학원 이사회에서 제 연구 예산 전액 삭감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부정하는 위험한 시도라는 것이 그들의 평가였죠. 20년간 쌓아온 제 교육자로서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연구실을 찾아온 한 동료 교수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마이클, 당신은 지금 당신의 커리어를 걸고 도박을 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게 어때? 그의 말은 충고였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머릿속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도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글자를 배우면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의 용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연구실 창 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캠퍼스의 가을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학생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신념을 다잡았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결국 모든 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세종대왕의 꿈이었고 지금 제가 이어받은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국제교육심리학회 연례 컨퍼런스가 다가왔습니다. 제 연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발표 전날 밤 연구실에서 마지막 자료를 검토하면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학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제이슨의 부모님이 갑자기 불참을 통보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동양의 문자를 배우는 것이 과연 자녀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컸던 거죠. 저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가장 중요한 사례 발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제이슨의 할머니가 연구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계셨죠. 교수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제이슨이 태어난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이슨이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의 극명한 차이였습니다. 그 영상은 마치 기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미소 짓지 않았던 제이슨이 한글로 된 그림책을 보며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발음했고 처음으로 자발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했죠. 그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제 손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날 컨퍼런스장은 전 세계의 교육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랐을 때 객석에서는 의심의 시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철학이 현대 교육에 주는 의미, 자폐 아동들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뇌과학적 증거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제이슨의 영상이 스크린에 올랐을 때 컨퍼런스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곧 뜨거운 박수갈채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제 연구를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교수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연구소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이슨은 이제 정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가끔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600년 전 한 위대한 왕이 꿈꾸었던 모두를 위한 문자의 가치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렇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느낍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현대 교육의 혁신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교육의 가치는 시대와 문화를 넘어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는 언제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지금도 어딘가에서 희망을 찾고 있을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마이클 앤더슨 교수가 전해드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그리고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진 교육자의 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